네, 지난 8월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배경으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양국 간의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안 나오시는 데가 난리예요. 한일 관계 일본과 관련해 예. 가지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커로 활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최욱 씨가 뭐 이렇게 띄우기만 하면 걱정이 돼요. 이게 띄우는 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항상 매달 꽂기 때문에 띄우면은 걱정이 돼요. 띄우면은 걱정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눈치는 많이 늘었군요. 네. 그 지소미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뭐 체결된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6년.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소미아가 영어로 약자죠. 지소미아 많이 하는데 GSOMIA거든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냥 평이한 말 General Security 네.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그래서 그 군사 정보의 어떤 일반적인 보호, 포괄적인 보호에 대한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일 간에만 체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말고도 32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고 또 최근에 태국이랑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체결하고 있는 나라 중에 뭐 러시아 같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 협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안보에 관한 군사 뭐 사항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교환할 때 이 정보가 대단히 그 민감한 정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주고받을 수가 없고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이 민감성을 감안해서 잘 보호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정보를 상대방에 줬을 때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잘 지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를 규율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소미아 종료를 정부가 이렇게 종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 워싱턴의 분위기라든가 일본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좀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 관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11월 23일 날 이제 서명되고 발효가 됐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연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료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16년 이후에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지금 그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두 번이나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해서 체결이 된 협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어떤 한일 갈등 국면 같은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연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고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공식적인 발표를 봐야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국가안보실 1차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다시피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안보적인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협정이죠. 민감한 정보를 상대국에 넘겨줬을 때 그 정보를 잘 보호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쓸 것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신뢰가 많이 훼손이 됐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 간에 그런 것이 이제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배경으로는 일본 측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를 한국을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그 수출 물자 그 규제에 관련해서 좀 우대를 해주는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서 한국의 어떤 수출 관리 체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들이 신뢰하기 힘들다, 한국을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대응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1차적인 대응으로서 또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부승 교수가 판단하는 해석은요, 그러면? 정부 입장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일 갈등 국면에서 그 일본이 우리를 수출 규제 조치로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맞대응이 불가피하니까 어떤 전술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지금 현 국면에서 한미일 구조라는 그 큰 틀의 구조 속에서 이 쥐소미아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쥐소미아를 계속해서 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도 요청을 하고 일본한테 요청을 했던 이유는 미국이 보기에는 이 한미일이라는 이 삼각 안보 구조는 약간 불안전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쥐소미아를 계속해서 요청했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이 한일 갈등을 중재해 주려는 별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도 필요하다면은 한미일 안보 구조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또 추측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사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다가 이 쥐소미아를 활용했다는 그 해석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수순들을 봐야만, 그러니까 외교적인 행위, 외교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다가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추후에 나오는 우리 정부의 조치들을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일본과의 어떤 대화 국면에서 좀 더 일본을 양자 관계에서 압박하려고 하는 수순들이 나온다거나 또는 대화를 모색해 보려고 하는 조치들이 나온다거나 제스처가 나온다거나 그것이 주종을 이룬다면은 이번에 쥐소미아는 한일 관계에서의 어떤 그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미일 구조에서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인 안보라든가 어떤 독자적인 남북 관계의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한 수순으로서 의미가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의 우리 독자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진전을 위한 조치라든가 또는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 역량,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나 발표들이 막 나와야겠죠. 만약에 그런 그 후속 조치들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미일 구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용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가 않는다. 진짜 일본에 대해서 타격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그런 조치도 안 나오고 어떤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조치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국내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적 의도라면 이제 한일 감정을 좀 부추겨갖고 거기에 좀 편승하겠다. 그렇죠. 국내적으로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다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뭐 일각에서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추가적인 어떤 일본에 대한 조치나 미국에 대한 조치들이 전혀 뭐 나오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혹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공동으로 다 같은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대신 우선순위가 있겠죠. 이제 제일 큰 이유, 작은 이유, 더 작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용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기에 나머지 이유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국내용이다 말하는 것도 또한 국내용의 어떤 용도가 있는 이제 정치적 발언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가 적정한 수준으로 아마 섞였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보면 우선순위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 아마 그 정도가 되겠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다음 날 주요 일간지들 모두 해당 소식을 일면에 달았습니다. 경향신문 정부 지소미아 전격 종료 국익에 부합 않는다. 국민일보 청 지소미아 전격 종료 국익 부합 안 된다. 서울신문은 청 지소미아 전격 종료 한국 국익에 부합 않는다.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밝혔고요. 한겨레 정부 국익에 부합 않는다. 지소미아 종료 강수. 한국일보는 청 지소미아 종료 안보 불화로 번진 한일 갈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청 지소미아 파기 미국 매우 실망.
동아일보 청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삼각축 흔들이란 제목, 중앙일보는 청와대 지소미아 깼다 한미일 안보 지형 균열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종료와 파기라는 단어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기라는 말을 못 웃었다가 또 나중에 아마 교수님이요? 욕먹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썼어요. 생각 없이 그냥 초기에는 될까 말까 이런 거 얘기할 때 파기할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주된 막상 용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딱 결정 나고 나니까 이게 근데 되게 민감한 외교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서 파기니 종료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까지 고민해서 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외교적 판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밀한 용어 사용에서는 어느 게 더 적합하냐 문제를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립적인 표현으로서의 종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겠죠. 그럼 파기라고 하는 건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잖아요. 일본 측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파기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별일 없으면 연장할 거라고 기대했거나 암묵적으로 약속했는데 그걸 깼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별일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파기를 쓰는 거는 훨씬 더 강한 용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종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언론 입장에서는 특별히 종료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조금 생활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가령 뭐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파기했다, 집주인이 종료했다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사전적으로도 파기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깨뜨려 버림인데 약속한 일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약정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점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 파기라고 쓰는 언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종료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국민의 이해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강조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 용어가 아닐지라도 이 파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 수준에서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간지 제목을 보아하니 사건은 하나요. 지소미아 전격 종료 혹은 파기라고 되어 있는 어떤 기사들인데 그 다음부터는 영화 내부자들이 생각나요. 가령 보여진다를 쓸지 의혹이 있다를 쓸지 이런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가령 조선일보는 미국 매우 실망, 동아일보는 한미일 삼각축 흔들, 중앙일보는 한미일 안보 지형 균열이라고 해서 어떤 팩트 하나를 두고 이미 그 일테면은 헤드라인에 일종의 판단과 그리고 가치 평가까지 모두 다 싣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파기라는 용어를 종료 대신 그냥 단순하게 선택한 것일까? 미국 매우 실망이란 말과 연이어질 때 파기라는 건 저는 선택적으로 선택된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은 이 용어의 어떤 뉘앙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소미아 협정문 자체에는 파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 원래가 조약에서 뭐 파기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그 협정문 원문을 보면은 종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그 연장 시점에서부터 역산해서 90일 전까지 그 종료의 의사를 갖다가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협정의 효과를 끝낸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종료와 파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정 자체에는 종료라는 말만 쓰고 있고,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종료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파기라는 말을 쓰느냐? 이게 보통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협정을 이제 종료시킬 때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파기했다고 그러죠. 예, 예.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대체로 파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군요. 일본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파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거가 이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바랬던 사람, 그리고 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파기라고 할 것이고, 여기 지금 그 정세진 앵커께서 언급하신 제목들, 언론사들 제목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언론은 종료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파기라고 하고 네네. 그런 어떤 시각에 다 반영되어 있는 그 제목 설정이라고 봐야겠죠. 설명 아주 깔끔하네요. 그런가요? 많이 늘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뭐 한미일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미국이 매우 실망이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일단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지소미아가 원래 미국의 입장에 의해서 또 이게 이루어진 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소미아 이번에 종료는 전술적 측면이 있고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국내적인 국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를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체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한국, 일본 양측에 요구해온 것이 미국 정부입니다. 그건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네. 예, 오바마 정부 때도 계속해서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렇죠.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간의 이 삼각 안보 구조를 최대한 강화시켜서 그것으로다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커다란 그 큰 그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 협정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이게 종료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한일 갈등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보는 큰 그림 속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를 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종료가 됐다 이거죠. 그럼 자기들은 싫어하겠죠. 지금 보면은 미국 국무부니 국방성이니 백악관이 여러 군데서 실질적으로 이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종료시키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이 실망했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별로 문제 없고 실체 일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이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인가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그래도 신경 썼던 건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할까. 사실은 이거였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있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양국한테 다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과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유리할 게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하지만 미국이 만약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번 신경 쓸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실망했다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네. 다만 미국이 실망한 게 그렇게 큰 문제냐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죠. 미국이 실망하더라도 밀어붙일 이유가 있다면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실망하는 게 우리가 의도한 결과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빚는다면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걸 실망했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불안감을 증폭시키려고 쓴 건지 아니면 미국이 이거를 실망하면은 우리가 한국의 안보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한 거야라고 생각해서 쓴 건지 아마 둘 다가 있을 거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 좀 더 치우쳐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 언론에서 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시해야 되는 게 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제목이나 똑같은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뭐 미국이 실망했다. 사실 미국이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그 외교적 용어 사용으로 본다면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는 어떤 외교 정책, 외교적인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미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 잘못됐다 하는 평가 기준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지. 미국이 싫어하니까 미국이 실망했다고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뭔가 평가 기준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런 반응을 보여서 우리한테 오는 효과가 뭐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사실은 이 언론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미국이 싫어한다니까, 미국이 실망했다니까 그 걱정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안보사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했네요. 아니 원래 합리적이셨어요. 그 지소미아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배경에 대해서도 언론마다 이제 입장을 달리 가고 있는데요.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지소미아 종료는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조국 논란을 덮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하는 언론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이런 사설을 통해서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되어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며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전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문화일보. 문조 동맹 지키려 한미 동맹 깬다는 비판 들리나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은 유별나 보인다. 현 단계에서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며 그래서 미래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조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벌인 것이라고 촌철살인의 논평을 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문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라고 사설을 냈습니다. 공감한 사람이 많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식적인 의견으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국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는 논의를 기대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국익이란 관점도 모두가 다 국익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이 문제가 이것과 선후 관계지만 인과관계도 있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찾았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는데요. 가령 굉장히 이렇게 큰 문제에 봐서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걸 언론사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조국 구하기라는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 실수해도 되느냐라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는 일종의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말한 국익이라는 건 그런 작은 국익이 아니라는 걸 대개의 모든 독자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익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설과 그런 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참에 조국 구하기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걸 또 한 번 사용해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조선일보 말처럼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이 지소미아 종료로 조국 이슈가 덮입니까? 실제로 덮이지도 않고 있고 우리만 해도 지금 앞에 조국 이슈 다루고 이거 다루는데 왜 이걸 다루냐냐고 제가 얘기 또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이제 애써서 이해해주면 어떤 상황인지는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장부승 교수님도 잠시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연장은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연장을 하고 나서 똑같이 갈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장만 한 채 실제 정보고 교류는 안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지 뭐 그런 이제 껍데기만 남겨둔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근데 그게 아마 상당수가 그렇게 했고 약간 흘러나온 정보도 이제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종료 결정을 이제 딱 내니까 이제 당황했던 측면도 사실 굉장히 있죠. 당황한 김에 이제 음모론을 이제 쓴 거죠. 이렇게까지 예상했던 대로 안 가는 건 뭔가가 있을 거다.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해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적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면 저는 그게 효과까지 있는 것까지 그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쳐도 책임 있는 언론인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민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라도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도 적어도 이렇게까지 이제 뭔가 사설에다가 덮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저는 문화일보에 이것이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보는데 문조동맹이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한미동맹에 대비시키기 위해서요. 정말 이들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에 갑하게 문조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만약에 믿는다면 그건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를 쓰는 거는 말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복무시키기 위해서 현재 외교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고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국가적 판단에 활용해버리는 비판에 활용해버리는 아주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쥐소미아 저 8월 22일 날 쥐소미아 이 종료 결정 나오고 나서 제가 한국, 미국, 일본 언론들을 다 이제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다 뭐 한국, 미국, 일본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그 언론 보도량이 늘었어요. 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그 전까지는 사실 한일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도 안 하다가 이 쥐소미아 이 종료 결정 나자마자 엄청나게 막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리 많이 보도하지 않다가 쥐소미아 종료 결정 나자마자 엄청나게 좀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쥐소미아 자체의 내용, 그 협정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협정이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감한 정보니까. 그거에 대한 협정이고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11월 23일 날 발효가 됐는데 이 협정이 없었을 때 2016년 11월 23일 전에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뭐 이 동북아의 어떤 정세가 엄청나게 뭐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협정을 맺어가지고 뭐가 상황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정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뭔가 이거를 뻥튀기시켜가지고 이 협정의 의미를 뻥튀기시켜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은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 것이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협정문 자체만 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계속 요구해 왔던 협정이고 한미일이라는 안보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게 한국이 이번에 지소미아를 종료시킨 것이 진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한미일이나 안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국 논란 관련돼서 뭐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외교 정책이라든가 외교적인 조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소미아 자체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한일 관계의 맥락에서만 지소미아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이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정 내용 자체가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지금까지 일본에 주던 정보가 끊겨서 일본이 엄청나게 위기에 처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일본으로서도 자기네 정보 자원이라든가 자산은 또 그대로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거나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면은 사실은 그 후속 조치로서 더 강한 조치들이 나와야죠. 일본을 정말로 압박할 수 있고 일본에 정말로 아픔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한미일 구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한미일 구조 안에 편입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보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이것이 중국이 요구하지 않는 바이고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오로지 반대만 하는 그런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에 편입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온 거라면은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 독자적인 안보 역량,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라든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 그런 게 나와야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한미일 안보 구조에 대한 어떤 대항의 의미, 새로운 대안의 의미로서 이번 조치들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조치를 봐야 됩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실망감이 표출되자 또 이와 관련돼서도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미 문정부 찍어 작심 비판, 한 빠진 신에치슨 라인 우려된다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 비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문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표현은 목숨을 걸고 상대를 지키겠다는 동맹국 사이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문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안보 축으로 동북아 안보를 챙기려는 미 전략 구상의 핵심이다. 일본에 보복한다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미국을 격앙시키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안보가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에서 정권이 최후보루인 한미 동맹마저 흔든다. 제동장치가 풀린 폭주 기관차나 다름없다.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외교라는 것이 유연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최근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또 미국의 어떤 일정한 후퇴 속에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 자체가 지금 커다란 흔들림, 변동의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찬성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든가 이런 태도는 둘 다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말해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본과의 협력의 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그것이 유연성이고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최근에 나온 이 지소미아 나오는 거 종료를 둘러싼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많은 언론들이 그냥 미국의 입장을 어떤 주어진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국익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입장,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입장은 뭔가? 우리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을 보고 일본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이 그런 어떤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 우리의 중심적인 입장, 우리의 국가 이익은 뭔지에서 논의를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입장, 미국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요. 많이 변했어.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극히 옳은 말씀이고 식민주의죠. 그러니까 여전히 식민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자기가 누구를 뒷배로 삼아가지고 국내에서 이익을 챙길 것이냐라는 식으로 머리가 굴러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조선일보의 사설에서의 그 한국 빠진 신 에치스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악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당시에 어떤 불안했던 국제 정세 상황들을 그대로 불러일으켜가지고 특히나 노년층들한테 한국이 배제돼서 또 한 번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이제 뭐 전쟁을 겪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과도한,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만들어진 우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식견도 없고 사실은 의도도 잘못된 것이고요. 뭐 한결의 이야기의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들은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채 사실은 이런 식의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현재 국제정세 안에서 만약에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종료되고 난다면 미국의 불쾌감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미국의 구상과 한국의 구상과 일반의 구상이 서로 충돌되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인가가 계산된 상태에서 나온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국제적 정세관과 한국의 관점에서의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간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둘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한겨레 사설 좀 읽어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반응과 적반하장 일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해온 만큼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아 경제보복 조처를 내놨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한국이 대항 조처를 취하자 흥분하는 것은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할 것은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라는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그쪽과 관련돼서만 국한돼서 이 한겨레는 또 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한겨레 신문이 사설 내용이 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완전히 반하는 조치다,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하지만 한미 간의 모든 의견과 모든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정을 하다가 안 될 때는 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냐, 어떻게 조정을 더 추가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한미 동맹이라는 걸 물신화해가지고 물신화 너무 어려운 표현이니까 절대화해서. 네, 절대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뭐 조금 비판하면은 그것은 뭐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한일 갈등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과거사 문제, 식민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냐 이거죠. 그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당신들 정부의 입장은 뭐요? 라고는 왜 직접적으로, 그게 문제 핵심이니까 문제 핵심을 그대로 집어 들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는 건 왜 못하냐 이거죠.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종료는 이제 11월 되면 종료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도 어떻게 또 변수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긴 하죠. 관련돼서 어떤 보도들이 뭐 아까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보도는 꼭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세계가 냉전 시대 벗어나서 북중러 한미일도 굉장히 복잡한 다자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사는 냉전 시대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확인된 정파성만을 좀 재생산하는데 저는 이제 독자로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다자관계로 아주 재구축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분석 예측과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냉전 시대로 그냥 그 일종의 프레임을 유지해서 결국은 정파성은 강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원하는 일테면 충실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모르잖아요. 좀 무지하기도 하고. 무지하면 이제 무지한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사실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정파하고 국내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판단도 국내용이라고 해석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삼국의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매개로 한국을 끼어들어서 일본한테 많은 걸 넘겨서 이제 동북아시아 어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일본은 사실 한국은 옆으로 밑으로 뺀 다음에 미국하고 막 하면서 한국을 약간 종속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고 한국은 지금 되게 이제 정권이 좀 바뀌고 그러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죠. 미국하고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북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일본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이 굉장히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계산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 매번의 선택들이 어떤 시나리오와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짚어주는 보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부승 교수 같은 분이 써주셔야 될 텐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이 옳다라고 열어놓는 그런 데스킹의 태도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앞으로 좀 우리 언론이 그 성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제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현실의 어떤 다차원, 다양한 측면을 있는 그대로 좀 끌어안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에 무슨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베는 악마고 트럼프는 천사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트럼프가 뭐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이랑 악수하니까 천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1조 원 주던 거를 5조를 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주고 뭐 뉴욕에 가가지고 자기 월세 114달러 받는 게 뭐 1억 달러 얻어내는 것보다 더 뭐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에 미국이라고 해서 천사가 아니고 뭐 아베라고 해서 악마가 아니고 일본이라고 해서 악마가 아니고 그런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 안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거 그게 좀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나름 들을 만한 얘기네요. 친일인데 친미는 아닌 거였어요. 네. 흐뭇한데. 네,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장부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